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화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할 이야기는 갑상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갑상선이에요. 우리 목에 이렇게 있는 갑상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갑상선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목에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턱 튀어나왔어요. 물렁뼈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뭐가 감싸고 있는 뭐가 이게 갑상선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잡히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잡히지 않아요. 네, 어쨌든 간에 갑상선은 이게 목 앞에 목 한가운데 이게 튀어나온 부분에 있는 그런 건데 오늘은 우리 갑상선 그러면 갑상선은 일단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그다음에 저하증, 그다음에 갑상선 결석, 혹은 갑상선 암, 그렇게 나누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할 이야기는, 첫째, 갑상선, 오늘 항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갑상선 항진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갑상선이 하는 일은 뭔가, 잠깐 말씀드리고, 항진증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갑상선은 이런 거예요. 첫째, 여기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인체 내 모든 기관들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일을 해줘요. 우리 위, 소장, 십이지장, 간, 이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기관들, 팔, 다리, 관절, 무릎, 어깨, 이런 거, 모든 것들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유지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해주는 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오면은 일단 체온 조절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 더워야 되고 추울 때 추워야 되는데 더울 때 안 더워, 추울 때 안 추워. 어쨌든 간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갑상선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호르몬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일정한 양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항진증이라고 일단 정의는 그렇게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갑상선 항진증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갑상선이 항진증이 왔을 때 어떤 증상이 나면서 또 어떤 원인으로서 또 항진증을 오는지 그런 얘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상선 항진증이 왔을 때 내가 오는 증상이 이런 거예요. 첫째, 신경질이 많이 나요. 짜증도 잘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항진증은 살도 빠진다 그랬어요. 체중도 감소해요. 거기다가 또 이 손톱이도 잘 갈라져요. 그리고 머리도 잘 빠져요. 이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 그 다음에 손이 떨리고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장박동이 막 빨라져요. 그다음 땀도 잘 나고 우리 가끔 눈도 이렇게 막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도 와요. 그러다 보니까 강낭염도 올 수 있어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근육이 약화돼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한 우리 온몸에 뭘 유기적으로 잘 하는데 근육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육 마비 증상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상선 항진증은 이러한 합병증이 따를 수 있어요. 첫째, 우리 몸에 열이 많이 올라요. 고열. 그 다음에 부정맥과 심부전증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갑상선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항진증은 갑상선 항진증은 왜 올까요? 어떤 원인으로 올까요? 첫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호르몬 과잉 분비예요. 호르몬 과잉 분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바세우도병이라 해가지고 목이 퉁퉁 붓는 병이 있어요. 목이 퉁퉁 붓는 병, 바세우도병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많지는 않지만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갑상선 항진증이 올 수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면역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면역세포가 내 세포가 적인 줄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 항진증이 올 수 있고 또 갑상선 항진증이 왔을 때는 면역력이 약해져요.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항진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을 좀 강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게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좀 과다 복용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항진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갑상선 항진증이 가족력이라든가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심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주 심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때도 갑상선 항진증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인도 알고 증상도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갑상선 항진증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갑상선 항진증 오면 참 피곤해요. 일단 사람이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줘요. 갑상선 항진증이 오면 항갑상선제를 복용을 시켜줘요. 근데 항갑상선제를 먹으면 이게 쭉 가라앉아요.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져요. 뭐 열나는 것도 사라지고, 뭐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참 좋기는 한데, 얘가 약을 중단하면요, 바로 재발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이번엔 방사선 치료를 해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라 그러죠?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상선 저하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는 요 두 가지를 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권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자, 첫째, 먼저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가 심신을 안정시켜야 돼요. 심호흡도 좀 하시면서 심신을 좀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맨손 체조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걷거나 뭐 맨손 체조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몸을 스트레칭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맨손 체조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째, 식사에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줘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골고루 영양을 먹어야지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골고루 들어와야 돼요. 우리 몸속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편식이 너무 심해요. 거의 육류 쪽으로 편식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이 많이 들어오고 너무 과대한 지방이 들어오고 그러다는 얘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사할 때 영양을 골고루 들어올 수 있게끔 거기 섭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주, 금연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 금주, 금연은 필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도 섭취하는 거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갑상선 항진증을 조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갑상선 항진증을 다 이기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는 갑상선 항진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첫째, 혈류 흐름을 정상화시켜줘야 돼요. 혈류 흐름을 정상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라파 402 VIP로 권해드립니다. 얘는 저출력 레이저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출력 레이저로다 보니까 우리 혈류 흐름을 정상화시켜주다 보니까 이게 혈류 흐름이 정상화 잘 돼야지 영양 공급이 잘 되겠죠? 예, 그게 첫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은 호르몬 부족이에요. 호르몬이 불균형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호르몬 부족이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으로 와요. 물론 호르몬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에스트로겐 hormon골드를 권해드립니다. 에스트로겐 hormon골드는 여성들한테는 에스트로겐 hormon골드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성들한테는 맨즈 파워업을 권해드리는데, 자, 에스트로겐 hormon골드는 이런 일을 해줘요. 호르몬을 균형을 잡게 해줘요. 떨어져 있는 것은 올려주고 너무 올라가는 것은 끌어내리고 하는 균형을 잡게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몸에 갑상선 항진증이 왔을 때는 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트로겐 hormon골드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일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키토 올리고당하고 헬시비 아연을 권해드립니다. 헬시비 아연하고 키토 올리고당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좋아요. 예, 상당히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진홍삼도 권해드려요. 홍삼 역시 면역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근데 홍삼은 조금 여러분 좀 조심해서 드셔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홍삼보다는 키토 올리고당하고 헬시비 아연을 권해드리니까
키토 올리고당은 우리 개 껍데기에서 추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키토산이라고 합니다. 이 키토산은 분자가 커요. 커서 우리가 흡수할 때,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쪼개놓은 게 있어요. 그게 키토 올리고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키토 올리고당을 권해드리고 헬스비 아연을 권해드립니다. 헬스비 아연에는 아연 효모가 들어있어요. 아연 효모는 우리 몸의 면역을 키워주고 세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연이에요. 그래서 내가 헬스비 아연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음식을 골고루 드시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제가 그래서 트리플 M 맥스하고 생식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 트리플 M 맥스라는 것은 뭐냐면 종합 비타민이에요. 생식은 순생식은 말 그대로 생식이에요. 근데 이 종합 비타민을 왜 필요하냐면 종합 비타민 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어떤 일을 해주냐면요. 우리가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 역할을 해줘요. 기본적인 베이스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호르몬을 만들고 싶은데 원료가 없으면 못 만들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갑상선 항진증은 오는 이유가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트리플 M 맥스 안에 있는 호르몬, 비타민과 미네랄이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 갑상선 호르몬에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갑상선 항진증이 오면은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듭니다. 주변에 항진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려가지고 갑상선 항진증을 이겨내고 인생을 재미나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갑상선 항진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괜찮았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